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김도연입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날씨만큼 꽁꽁 것 같은데요. 우린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2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여전히 시장 상황 좋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보다 1.97% 떨어지며 여전히 300만 원대에 머물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2.62% 더 떨어지며 결국 10만 원대가 무너졌습니다. 한편 퀀텀이 2.52% 오르며 홀로 소폭 반등한 모습 보이고 있네요. 이번엔 글로벌 거래량 순위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총 14조 7,320억 원으로 어제와 큰 차이 없는 가운데 리플이 거래량 지키며 순위권 안으로 재진입했네요. 다음은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이번에 CFTC의 규제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은 미국 이 하원에서 정치권에서 손을 빼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CFTC에 압박을 넣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이것이 이제 얼마 전에 SEC가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를 가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CFTC까지 믿었던 CFTC까지 손을 빼드니까 상당히 좀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일단 CFTC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상품선물거래위원회입니다. 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라서 지금 원래 SEC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감독위원회예요. 네. 그래서 증권과 상품은 또 다르죠. 상품 선물은. 그래서 네. 사실상 상품 선물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선물도 있잖아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품이라기보다는 금융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상품 선물도 비트코인 선물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제도가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은 일단은 미국 하원이 소비자 보호 법안 2개 법안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CFTC에 대해서 규제 법안을 이렇게 보완책을 제시해라 라고 압박을 넣었어요. 네. 개선을 해라. 시장을 지금 개선해라 뭐 이렇게 나왔고 송금 체계를 좀 명확히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라. 가격 조작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또 말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정책들은 이제 어느 정도 큰 추세에서 봤을 때는 증권법, 그러니까 유가증권과 비슷하게 되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SEC가 증권법으로 암호화폐 규정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CFTC 같은 경우도 증권 쪽으로 법안을 짤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CFTC 제도가 암호화폐 시장에 걸림돌이 되진 않나요? 일단은 이 소식을 딱 접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 굉장히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증권법이 이제 세금도 많이 매길 수 있고 또 굉장히 투자하기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네. 자,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또 다른 의견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또 투명성 이렇게 또 제도권 안에 들어가니까 투명성도 좀 제고가 될 것이고 네. 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좋아지고 세금 더 내도 이게 음지가 아니라 양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밝은 곳에서 또 실제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규제라는 것은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뭐 추세가 떨어질 때 이것을 투자 심리 악화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한편에서는 또 좋게 해서 밝은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근데 이것이 이제 뭐 규제가 나온다고 해서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진행해 나가는 거죠. 쭉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긴 하지만 결국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네. 그래서 이 정책을 운영하고 또 규제를 운영해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지 이것으로 이제 결국은 판명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들을 내후년까지 쭉 내다보면서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또 대처를 하는 그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비해서 소폭 하락했어요, 또. 네, 그렇습니다. 이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렇게 나타났고 하락을 했다가 약간 반등을 했지만 어쨌든 하락세가 지금 맞는 상황이고요. 네. 이더리움 4시간 봉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인데 이게 지금 또 떨어져가지고 10만 원, 네. 10만 원이 기준선이에요. 네. 그래서 10만 원이 약간 무너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무너졌다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상황에서 치열한 공방이 지속되고 있고 이렇게 10만 원이 심리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뭐 예전에 홈쇼핑에서도 99,000원, 9,900원 이렇게 팔잖아요. 그렇죠. 10만 원과 만 원을 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싸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심리적인 거죠. 네. 자, 그런 것처럼 이것도 지금 10만 원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건 홈쇼핑과 좀 달라요.
이거는 10만 원이 떨어지면 싸다라는 느낌보다는 싸구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투자 매물이 더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을 좀 지켜주는 게 좋고, 만약에 10만 원이 무너졌다. 그럼 2차 지지선이 있습니다. 네. 2차 지지선 바닥 지지선인 여기 이 시점인데 이게 지금 93,700원입니다. 네. 이것도 좀 지켜주는지 관건을 좀 지켜보는 게 좋겠고요. 네. 퀀텀 보겠습니다. 퀀텀은 좋았어요. 퀀텀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났는데, 네. 요거는 이제 퀀텀이 코빗에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에 이제 상장을 했다고 해서 지금 이와 같이 호재로 좀 좋은데, 약간 눌림목이 나타났지만 이동평균선 하방 돌파 안 하고 위에서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상방 추세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페트론 보겠습니다. 페트론이 지금 사실 여기 아까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일봉입니다, 이거. 자, 근데 중요한 점은 이게 일봉에서 이게 20% 올랐어요. 상당히 지금 추세 좋은 거고, 네. 이게 N자형 패턴입니다. 그래서 N 여기 나타났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게 N자 이렇게 튀어 오르는 거죠. 네. 자, 근데 그냥 N자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데 불안전한 N자는 좋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안전하게 올라가는데 아직 이만큼 못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좀 괜찮은 상황이고, 아무튼 이게 지금 한 50% 넘어서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20%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좀 거래량이 많이 뒷받침이 안 돼요. 이 고점보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더 추가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확인한 다음에 좀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맑은 소식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미국 소식부터 보시죠. ICO를 증권형 토큰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이 클레이튼이 증권거래법을 지킨다면 ICO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CO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증권거래법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거죠. 기업들이 법을 지킨다면 ICO를 통한 자금 조달에 기회가 열리는 건데요. 요즘 ICO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이야기가 자주 들리는 것 같네요. 다음은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졌습니다. 중국에서 처음 진행된 블록체인 보험금 지급 시도는 보험 신청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이 단 5초 만에 완료됐는데요. 보통 보험금 지급에는 1분여 정도가 걸리는데 블록체인으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인 거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폭락 속에서도 중국의 블록체인 개발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로 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금난에 빠져 사업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폐업에 감원에 최대 50%는 문을 닫을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서 회복돼야 할 텐데요. 오늘의 코인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요. 모두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김도연이었습니다.